한국 협상팀 뭐라고 했길래 철수도 감축도 무역 제재도 미국 협상팀은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협상팀 대신 트럼프는 4일 오락가락하는 기억력으로 사실과 다른 횡설수설에 가까운 기자 간담회를 함으로써 미국 언론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2일 미국으로 간 방위비 협상팀이 3일, 4일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협상팀은 뭐하고 왔을까요? 미국 정부나 미국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과 일부 야당 인사는 트럼프가 무역 제재를 꺼내들 것이다 라는 황당한 뉴스를 내보냈었죠. 마치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그걸로 굴복시키면 된다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출국할 때와 달리 아주 조용히 협상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협상팀의 긍정 부정에 발표도 없었고 단지 12월 20일 전후 만나기로 했다. 그 외의 발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11월 18일 미국 협상팀 대표는 협상 시작 1시간 만에 협상장을 떠나면서 미국이 만족할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만족할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죠. 자신이 그렇게 협상장을 떠나면 한미 동맹을 우려한 한국의 언론, 야당, 성조기를 흔드는 광화문의 사람들 압박에 한국 정부가 서둘러 자신을 찾아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죠.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미국 협상대표는 황당했겠죠. 몇 번 여론몰이 하다가 미국 갔어요. 장사친 트럼프가 출장비 아끼라고 돌아오라 했든지 아니면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선 큰소리 친다고 미국으로 한국을 부른 거죠. 그런데 부르긴 했는데 미국 국내 상황이 너무 변해버려서 지금 분위기는 협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 의회와 언론, 군사 전문가들이 죄다 트럼프의 협상 자세를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주둔비 협상 카드였던 철수, 감축, 순환 배치, 전략 자산 운용 등 협상 카드가 힘이 없어져 버렸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미국으로 얼른 와서 협상하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3차 협상이 11월 18일에 열렸으니 약 2주 만에 열린 셈이죠. 미국에서 만난 양국 협상팀이 협상을 진행하기가 더 모호했을 상황이 3일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국 협상팀에게 보라는 듯 미국 의회가 11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2주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한 서한의 내용이 한국팀 도착에 맞춰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 대신 미국 의회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하라는 한국에 대한 속삭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무슨 협상이 사실 되겠어요. 말 그대로 미국 협상팀의 손발을 묶고 입만 남겨둔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 의회는 질문 서한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그 목록을 한번 볼까요? 무엇을 요청했는지. 상세한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제시하라. 요거는 우리도 제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주는 주둔비도 다 못 써서 한국 정부가 1조 원 넘게 보관 중이거든요. 두 번째 거를 보면 한국에 요구한 비용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의 분담 정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구를 했죠. 못 내고 있죠. 그런데 뭔 내용이 있어야 내죠. 지금까지 떠든 내용을 보면 한국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론했잖아요. 미국의 순환 배치 같은 경우에 세계의 미군이 60개국에 주둔해 있는데
60개국에서 모두 중복 요청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용병장사하며 화물 운송비 청구하듯 차비 달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미국이 아주 우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50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한 근거. 드러난 증거는 없지만 미국 정부가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요. 트럼프 말로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니까 더 내라, 그거죠. 바꿔 말하면 그냥 좀 내, 잘 살잖아, 그겁니다. 잘 사니까 그냥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이 6조 원이에요. 자, 누가 보아도 돈 뜯으려는 거죠. 힘자랑하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북한 중국 내세우면서 불안감 조성하면서 말이죠. 주둔비 합의 무산이 주한미군 작전 수행에 또 영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이 보고는 신중해야 할 거예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미국 의회의 제1의 관심사는 9.11 테러 이후 안보거든요. 영향 없다, 협상 안 되면 철수한다, 이딴 보고하면 정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비 합의가 무산되면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없죠. 대책이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주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와 한미동맹은 연관 짓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말하면서 조선일보가 방위비 합의 무산되면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기사에 대해 기사 나가자마자 소설이라며 정정하라고 요구했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2주 안에 답변하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이런데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중국 견제 비용을 내세우며 압박했다고 하지만 한국이 이런 미국 논리에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아마도 이런 말은 했을 거예요. 안 올려주는 대신에 무엇인가 보상하라고 운을 뗐겠죠. 대신 나중에 한국이 하나만 양보해라, 뭐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이런 말에 검토 또는 의논이라는 말로 충분하죠. 네 하고 답변 잘못하면 칫 골로 갑니다. 그 하나가 중러가 거품무는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협상팀 차 한 잔 마시려고 미국 다녀온 결과가 돼버린 거죠. 오라는데 안 가긴 그렇잖아요. 안 가면 삐지니까. 약소국이 미국 같은 강대국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국가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즉 트럼프의 명분 없는 협상안은 무시를 해도 미국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 발전에 큰 공이 있고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해 주는 건 미국이 긴 세월 한국에 주둔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니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주둔비 인상 요구는 미국의 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라는 것이죠.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앞으로 한국은 트럼프가 의회에 뭐라고 답변하나 지켜보면 되고요. 트럼프는 답변 제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것도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니 안보 문제를 흥정하듯 할 수도 없고 답답하겠죠. 문재인 정부가 소파 협정 원칙, 주둔군 지원은 한국 내 미군에 한한다는 조항을 고수하면 트럼프는 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한 명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파 협정을 개정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다 뒤에 적당히 물러설 명분 하나 만들어주면 그만이죠. 한국 많이 컸습니다만 아직 더 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믿는 자신감을 더 키워야 합니다. 최근 일본에선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갈등이 정리되고
그 이후 한국 불매운동이 수그러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 수많은 망부석이 생기도록 믿고 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